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 11 행정사 사무소의 임면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그리고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을 해달라라고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록 신청을 하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의 요건이 해당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고, 그 요건이 해당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아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신체 등급을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1급에서 7급까지 해당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전과 조회를 해서 중대 범죄의 경력이나 상습적인 품위 손상 행위가 없다라고 인정이 되어지면 최종적으로 1급에서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의 차이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는 직접성 유무입니다. 직접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무엇에 대한 직접성이냐 하면 국가의 수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가 국가유공자이고, 국가의 수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훈보상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유공자가 되느냐 아니면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느냐 이렇게 갈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최초의 등록 신청을 하면 1단계로서 요건이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게 되는데,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는 그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비해당 결정 처분을 받게 되면 그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긍하는 경우의 수가 있겠고, 그렇구나 끝 하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못하겠다, 불복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그 권리구제 수단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라는 것이 있고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러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는 다른 일반 운전자가 운전면허가 취소가 됐다거나 또는 공무원이 소속기관에서 징계를 받았다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징계 처분에 불복해서 소청심사라고 하는 특별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이러한 것들은 법률의 명시적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먼저 이러한 행정심판이나 그 다음에 징계에 대한 불복하는 소청심사를 먼저 해야만 됩니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라고 해서 반드시 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이와 같은 행정심판 그리고 소청, 이와 같은 특별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보훈 업무와 관련한 행정처분은 이렇게 필요적 행정심판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은 누가 소송을 먼저 제기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가 쌍방이 존재하는데 3심이기 때문에 1심, 2심, 3심 해서 대법원까지 가기 때문에 1심에서 이겼다고 해서 반드시 이긴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1심에서 내가 이겼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인 피고가 나 1심 판결 인정 못해 해서 항소를 제기하면 고등법원 가는 것이고, 또 그에 대해서 상고를 하면 대법원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은 원고이든 피고이든 쌍방 누구에게나 그에 불복할 수 있는 것이 권리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러한 불복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보니까 1심에서 이겼다고 해서 확정적으로 이긴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다. 왜냐하면 상대방한테 항소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심에서 내가 또 졌다고 해도 또 항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은 쌍방 양 당사자 모두에게 항소 및 상고권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하는 것이 청구하는 것이든 뭐 반드시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든 행정심판에서 그 결과 구제가 돼버리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예, 행정심판에서는 그 결정에서 구제가 돼버리면 상대방인 피청구인이 우리 입장은 청구인이 이렇게 주장한 거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걸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우리는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것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행정심판에서 이겨버리면, 구제가 돼버리면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냐? 상대방에서 그에 대해서 불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되는 것은 바로 확정적으로 구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우리 인정 못해 소송을 못 가니까요. 그런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행정심판 청구 결과 기각이 돼가지고 구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소송을 가면 되는 겁니다. 행정심판에서 졌다고 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되면 게임 끝. 확정적으로 권리 구제가 돼버린 것이고 만약에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됐다. 그러면 이제 행정소송을 가면 됩니다. 근데 행정소송으로 갔는데 1심에서 만약에 이겼다. 확정적으로 이긴 것은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 소송 단계로 넘어와 버렸기 때문에 상대방 피고가 우리 그 1심 판결 인정 못해 항소하자 하면 이제 2심 간다라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1심에서 내가 졌다라고 하면 또 2심 내가 항소해서 2심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아시면 되고 행정심판의 가장 장점은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되면 게임 끝난다. 확정적 구제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 내가 이겨버리면 상대방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했는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등록 신청했는데 권리구제 수단 방법은 행정심판과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오늘은 스토리가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록 신청을 했더니 보훈청에서 비해당 결정을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이 당사자는 또다시 그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안타깝게도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돼서 구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소송을 들어갔습니다. 소송이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이제 일부 구제가 된 겁니다. 여기서 일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가유공자 등록하고 보훈보상자 대상자 등록 이 두 가지를 했는데 국가유공자는 인정하지 못하겠고 보훈보상 대상자는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소송이 1심이다 보니까 1심이기 때문에 이 언론보도 내용으로만 봐서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이겼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인 피고가 그러니까 보훈청에서 우리 인정 못해 항소하면은 이제 2심 가는 거예요. 2심. 최하의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까지 가는 거죠. 예, 근데 여기에서 확정이 됐다는 전제하에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신체 검사를 받아서 1급에서 7급까지 이제 또 신체 등급이 이제 해당이 되어야만 이 등급 외 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이든 보훈보상 대상자이든 이제 안 되는 거죠. 일단 신체 등급이 또 돼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그 전과 기록 조회해서 문제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1급에서 7급까지의 유공자 또는 이제 보훈보상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을 이제 생각하시고 오늘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진행 흐름에 따라서 핵심 쟁점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전투 축구 중 다친 남성 제대 37년 만에 보훈 보상 대상 인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계속 보시면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다친 남성이 보훈지청을 상대로 한 소송 끝에 군제대 37년 만에 보훈 보상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수원지법 행정 2단독 이정근 판사는 A씨가 경기 남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고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 일부 이겼다, 일부 승소했다 이렇게 판결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전부가 아니고 일부입니다. 일부는 뭐냐면 국가유공자 등이라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 국가유공자 플러스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거부 한 거에 대해서 등록 거부 처분, 등록 거부한 거에 대해서 취소해달라라고 소송을 냈더니 국가유공자는 기각한다. 이거는 패소한 것이고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보훈보상 대상자죠. 보훈보상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라고 이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판결문에 따르면 1980년 1월 육군에 입대한 A씨는 같은 해 8월 야외 훈련 중 축구를 하다가 상대 선수와 부딪혀 우측 무릎이 어긋나는 상처를 입었다. 그러니까 축구 훈련 중에 축구를 하다가 무릎 부위에 이제 상처를 입었습니다. A씨는 당시 의무병이 없어 냉수 마사지만 받았는데 이후 무릎 관절이 어긋나는 일이 잦아지자 외진을 신청하고자 했지만 선임의의 기합과 구타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여러 훈련에 참석하던 그는 이듬해 5월 유격 훈련 중 무릎 통증이 심해지자 군병원에서 무릎에 고름을 빼내는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10월에는 우슬내장 무릎 관절의 기능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민간 병원에서 치료받으라는 말만 듣고 1982년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이게 그래도 뭐 최근 언론 보도죠. 2019년이니까요.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하고 보훈보상 대상자 법이 갈린 것이 2012년 7월 1일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을 기준으로 본다면 아주 오래전 그 사건은 아닙니다. 2019년 3월 17일자 언론 보도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전역이나 퇴직을 한 이후에만 이제 등록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역이나 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 등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지내던 A씨는 2015년 우측 무릎 연골이 0.7mm 닳고 대퇴골이 변형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도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니까 이 A씨는 주소지 관할 하는 경기 남부 보훈지청에다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더니 그 해당 그 보훈지청에서는 이에 대해서 자료를 이제 조사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 거기에 이제 자료를 보냈더니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 비해당이다라는 결정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그 관할 보훈지청에서는 비해당 결정 처분을 했고 이에 대해서 A씨에게 이제 서면으로 통지를 하게 됩니다. 서면으로 통지를 했더니 이 A씨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요지는 뭐냐? 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는데 그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더니 행정심판 단계에서 인용이나 일부 인용을 받아서 당사자가 그 비해당 결정 처분에 대해서 구제를 받아버리면 확정적으로 구제를 받았을 건데 안타깝게도 행정심판에서는 기각이 돼서 이에 다시 불복해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해당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 그 A씨 그 당사자와 그 보훈당국 아까 보훈청 양측 주장을 살핀 끝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대해서 A씨에 대해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사는 이 사건 상위는 축구 경기 중에 우측 무릎을 다쳤음에도 축구 경기 중에 우측 무릎을 다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측 무릎은 상위처이고 어떻게 다쳤느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냐? 이 축구 경기라는 것이 아니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직무 수행이냐? 이거에 따라서 국가유공자냐 보훈보상 대상자냐라는 것이 된다는 얘기죠. 축구 경기 중 우측 무릎을 다쳤음에도 선임들이 의학적 지식과 기술 없이
어긋난 무릎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1년에 5회, 매회 5회에서 10일씩 20에서 30km의 군장을 메고 60에서 100km 이상을 행군하는 훈련으로 우슬내장이 발병, 결국 우슬개골 연골연화증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니까 축구 경기 중에 발병하고 나서 이제 악화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판사는 A씨 부상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인과관계는 인정이 된 겁니다. 상당 인과관계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인과관계의 관련성이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느냐, 직접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느냐라는 겁니다. 인과관계는 인정이 된다면서 보훈당국의 보훈보상 대상자, 이 A씨는 육군의 군인이기 때문에 재해 부상 군경이 되는 거죠. 보훈 보상 대상자 등록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그러니까 뭐 등록을 하라는 얘기죠. 보훈 보상 대상자 재해 부상 군경 요건에 는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판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판사는 국가유공자법은 이 공상군경이 국가유공자인 것이죠. 공상군경 인정과 관련해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야 되거든요. 이러한 것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이 축구의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는 해당이 되지만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공상군경으로서 인정은 되지 않냐고 재해부상군경으로서 요건에는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전투체육, 전투축구 이러한 경우에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일단 법리적으로는 인정이 되는데 결국은 이 사례에서도 보면 이 A씨가 등록 신청을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심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소송에서 1심에서는 보훈보상 대상자 전투체육, 전투축구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리적으로 아주 복잡하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 결국 여기서 등록 신청이 되지 않고 처음에 등록 신청이 되지 않고 다음에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된 걸로 미뤄 짐작하건대 모든 주장에는 입증을 해야 됩니다. 주장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사적으로도 돈을 빌려갔기 때문에 돈을 갚아라라고 할 때도 이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차용증을 이제 한다거나 이런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검사가 범죄 수사를 이제 종료해서 재판에 넘길 때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을. 그래서 여기서는 전투축구를 한다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입증을 다소 소홀히 한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장을 하고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입증에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그래서 주장을 할 경우는 그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에다가 이제 집중을 이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심판 단계에서 만약에 여기서 적어도 이제 이 A씨 입장에서는 국가유공자까지도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전투체육, 전투축구라고 볼 때는 국가유공자 인정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A씨가 오히려 이 행정소송 1심에 불복해가지고 왜 내가 보훈보상 대상자냐 국가유공자이지 이렇게 해서 항소를 하더라도 이 전투체육, 전투축구라는 것을 고려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은 저는 이제 많이 떨어진다, 희박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고 아까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의 기본 개념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단지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행정심판 단계에서 적어도 입증의 노력을 좀 더 했었더라면 행정심판 단계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법리적으로 전투체육이라든가 전투축구 이렇게 하는 것이 보훈보상 대상자의 요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확립되어진 그런 사례거든요. 그러한 사례이기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 단계에서 이에 대해서 입증을
어느 정도 좀 더 이렇게 했더라면 행정심판에서 게임이 끝나고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요건은 전투체육, 전투축구라는 걸 고려하면 이에 대해서 이제 항소해서 2심 가더라도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은 안타깝지만 그에 대해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의 개념과 관련해서 보훈보상 대상자로 행정소송 1심에서 인정되어진 언론무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